자, 4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이해하기. 여기서도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어떤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죠.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클립스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뭐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하기라는 게 우리가 만든 거 이제 통캣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그 웹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요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림 그려가면서 자,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 뭐냐? 자, 여기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적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정적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HTML5, CSS3,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가지고 정적 웹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는 웹 서버, 아파치 웹 서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적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뭔가 현황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정적 웹 서비스 페이지 만들 때 개발자가 직접 그 수정 내용을 직접 개발자가 수정해서 웹서버에다가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와스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청이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사람이 뭔가를 이제 처리하듯이 수정해서 항상 같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 웹페이지와 동적 웹페이지 구분은 이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 이제 할 때 뭐 ASP나 PHP나 JCP 같은 이제 서버용 프로그램 작성하는 랭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 쪽이면 보통 이제 자바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서블리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했어요. 웹 서비스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웹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야, 웹에서 PHP라는 언어하고 ASP라는 언어 향해서 ASP 야, 홈페이지 만들고 동쪽으로 막 자, 어떤 그 기능을 이제 제공이 되고 내용 자체도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거 제공이 되는데 만들기도 쉬워. 자바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자바라는 언어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존에 이제 이거를 자바를 익혀 가지고요 제대로 실력을 이제 키워 가지고 제대로 이제 만들고 싶은 웹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되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개발자가. 그러면 그 개발자가 새로운 자바가 아니고 다 자바 뭐 이런 식 이제 뭔가 새로운 언어 만들어서 이거 3, 4년 걸려가지고 기초 어느 정도 뛰고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 이거 또 웹용으로 또 다 자바라는 거 나오면 또 이거 또 3, 4년 또 걸리잖아요, 그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10대, 20대면 그나마 상관없는데 이미 이제 경력 이걸로 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또 웹 기술 또 새로운 것도 익혀야 돼. 그러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만큼 또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웹 서비스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바에서 이제 맨 자바입니다. 자바인데 여기 이제 서블릿이라는 거 있죠. 자바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블릿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서블릿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면은 이 이제 서블릿이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자바 언어를 익히고 나서 그다음 이제 웹을 뭐 한다 그러면은 요 서블리스를 했어요. 서블리스. 네, 서블리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서블릿 코드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서블릿이 뭔지, JSP가 뭔지 아직 몰라요, 그죠? 자바는 압니다, 그죠? 어떻게 코드가 생겼는지.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자바예요, 자바 코드예요. 네, 맨 똑같은 자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제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자바예요, 자바 서블릿도. 서블릿 상속 받아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블릿이 자, 이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형태로 만들면 웹 서비스가 되는데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거 이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PHP도 있고 SP도 있고 서블릿이 있는데 서블릿은 자바 기반이네. 자바 문법을 놔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블릿을 또 이제 보면은 또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바 기초 문법 해보셨잖아요, 그죠? 기초 문법도 다른 언어 배우는 것보다는 더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익혀가지고 공부하기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걸 또 잘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서블릿을 이제 쓰다가 아유 안 되겠다. 이 서블릿도 좋긴 한데 너무 웹페이지 만들어 보니까 다른 쪽에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좀 뒤진다. 뭔가 개발할 때 좀 쉽게 조금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방식을 좀 바꾸자. 좀 쉬운 코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나온 게 JSP입니다. JSP. 그래서 이 JSP는 요거는 자바 기반이에요. 어차피 얘가 JSP가 뭐 여기에서는 자바, JSP 언어 이렇게 따로 분류하지만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코드를 뭘로 바꾸냐면 서블릿 코드로 바꿔요. 변환을 시켜요. JSP 코드를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만드는 형식이 있어요. 그 코드의 형식으로 코드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소스 코드 자바 클래스로 만들잖아요, 그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컴파일하죠. 그럼 뭐가 생기죠? 클래스 파일이 생기죠. 똑같이 이 서블릿 이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블릿이 컴파일 되면은요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를 여기서 이제 아까 컨테이너라는 용어 나왔죠. 이게 뭘까요? 컨테이너. 우리 자바 할 때 했던 거예요. 자바 클래스 실행할 때 뭐 필요했죠? JVM 필요했죠. 자바 가상모시. 클래스 파일 읽어 들어가지고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는 거 읽어가지고요. 기계로 만든 다음에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자바 서블릿 JSP가 나오면요. 사실은 이제 이 서블릿도 책이 두꺼운 성경책 있죠. 이것도 한두 권 되는 그런 쪽도 있어요. 상권 하권. 우리 자바 책만 두꺼운 게 아니라 서블릿만 따로 뽑아가지고요. 또 교재가 막 진짜 성경책 만한 두께로 뭐 한 권짜리도 있고 두 권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JSP 교재도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JSP 교재가 따로 있어요. 요 관계는 아시겠죠? 관계. 뿌리는 같은 이제 자바예요. 어차피 얘가 실행이 될 때는 자바 클래스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자꾸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웹 이제 기술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 이 자바 코드로 뭔가를 하기에는 처음에 나올 때 이거 이제 웹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언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블릿 코드를 이제 쓰다가 조금 더 웹페이지를 만들기 쉽도록
또 지원하는 이제 JSP 코드 형태로 이렇게 작성할 수 JSP라는 걸 이제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적 웹페이지에서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기존에 이제 정적 웹페이지에서 만들었던 HTML, 자, CSS, 자바스크립트죠, 그죠? 삼총사, 얘 플러스 그리고 자, 예, 서블릿, 예, 다음에 이제 JSP, 자바, 여기서 자바도 들어가죠. 웹페이지 만들 때 자바도 또 쓰는가요? 예, 자바도 씁니다. 예, 그래서 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바 시간에 배운 그 클래스들 있죠. 자바 API 보면 클래스 많잖아요. JSP 하면서 그 클래스 다 갖다 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예, JSP 서블릿에서 기존에 자바 클래스들을 당겨서 사용을 합니다. 예,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예,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 예. 그래서 이제 이거죠. 뭔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 땅에서만 달리니까 조금 심심한데, 야, 바다에도 한번 달리보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수륙 양용이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죠? 요 놈인데, 얘가 이제 수륙 양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자, 땅을 달리다가 강물이 있어. 강물 있으면 강물도 이제 이렇게 막 건너가고, 그죠? 또 어떤 놈 머리 막 날아다니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처럼 날개 붙여가지고. 자동차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이제 이 자바에서, 예, 서블릿을 쓰고, 서블릿에서 이제 JSP까지 쓰고. 예.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실행될 때는 자바 코드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클래스 파일로, 예, 컴파일 된 다음에 실행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한 핏줄이야. 예. 그래서 서로 이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문법들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서블릿이나, JSP 할 때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문법 개념들 있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다가 요 특성에 맞는 웹 프로그램 할 때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도 개념들도 이제 익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HTML5 기술도 들어가고 XML 기술도 들어가고 뭐 여기 PHP도 있고 뭐 CSS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이런, 예, 기술들을 엮어서, 예, 여러 기술을 엮어서 하나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예. 여기 DBMS 빠졌잖아요. 예. 뭔가 제품 목록 같은 거, 상품 목록 띄워주려면 오라클이나 MySQL이나 MS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를, 요거는 이제 정적 웹페이지고, 요 이제 정적 웹페이지를 이제 동적 웹페이지로, 예, 만들려면 요런, 여기서 동적 웹페이지를 하고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돼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동적 웹페이지를 구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DB까지 더 추가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앞에서 요 비슷한 내용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이클립스에서 처음에 이제 그 이클립스 설치하고 안에 이제 이클립스 혼자서는 실행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톰캣을 연동을 시켰죠, 이클립스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한 게 뭐였죠? 프로젝트 생성을 했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 생성할 때 메뉴에서 프로젝트 뭐였죠?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동적 웹 프로젝트라는, 예, 프로젝트로 형태로 프로젝트 생성했죠. 이름 주고.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막 폴더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막 아무 때나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딱 규칙이 있어요. 톰캣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예, 폴더 구조를 딱 만들어 주고요. 필요한 파일들 같은 거 다 넣어 주고. 예. 그러면 이클립스를 쓰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앞에서 동영상 자료 보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직접 폴더 만들어주고 파일 막 편집, 그 XML 그 파일 건드려 가지고요 안에 막 편집해주고, 그죠? 예, 속성 하나하나 값 바꿔주고. 근데 그 글자 하나 틀리면 서비스가 또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줬던 것을 이클립스에서 이제 그 동적 웹 프로젝트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폴더가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실제 이클립스에서 실행한 그 폴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게 뭐야? 프로젝트 이름이죠.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 준 거. 예. 그리고 다른 폴더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웹 인포라고 하는 웹 다시 인포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폴더가 클래시즈라는 폴더가 있고 lib라는 폴더가 있다. 자, 이런 이제 폴더 구조하고요. 예, 해당 이제 이런 이제 폴더에 어떤 그 쓰임새,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지, 예, 이런 게 우리 교재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뭐 한 번에 이걸 이제 외우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구조는 잘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일단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부터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web.x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XML 파일인데 어떤 이제 설정 정보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예. 설정 정보들이, 예, 이게 이제 web.xml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예, 이런 구조로 이제 이런 구조 비슷하게 이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PT에 이제 수동으로 뭔가 만들어 보는 거를 앞에서 동서 보셨잖아요. 그냥 이거는 말로 할게요. 실습하실 필요는 없고. 자,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이렇게 우리 저 HTML 가지고 그 웹페이지 만들 때 먼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하기 전에 폴더 하나 만들었죠. 그 작업 폴더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C 드라이브 루트에 이렇게 웹샵이라고 하나 폴더를 빈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업 폴더인 거예요. 워크스페이스인 거예요. 작업 폴더. 네. 그 나는 여기에 이제 쇼핑몰 소스를 여기에 이제 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톰캣, 예. 자, WAS라고 했죠.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예. 에다가 세팅을 딱 해주면은 그 톰캣이 웹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웹샵이라는 이름으로 빈 폴더를 만들고, 지금은 수동으로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 말고, 예, 근데 수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지 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웹샵이라는 폴더 만들고요. 그 안에 이제 뭐 만들, 여기 웹샵이죠. C 드라이브 루트에 웹샵 만들고요. 안에 이제 웹 다시 인포, 예, 웹 다시 인포. 글자는 틀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웹 다시 인포라는 폴더 안에다가 또 다시 클래시즈 복사형입니다. 예, 클래시즈라는 폴더 하고요. lib라는 폴더를 만들어줘요. 웹 인포 안에다가. 예.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주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톰캣이라는 와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이제 톰캣에 올려 가지고 실행을 하려 그러면 그 형식이 이 폴더 구조하고 형식이 맞아야 제대로 서비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구조를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클립스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자동화된 기능을 쓰니까 사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만들어주고 스펠링 틀리면 실행 안 되고 글자 한자라도 세팅 XML 파일 건드리는데 틀리면은 실행 안 되고 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뭐 수동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폴더를 일단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웹샵 아래에 웹 인풋 폴더 만들고 웹 인풋 폴더 아래에 클래시즈 폴더와 lib 폴더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웹 인풋 폴더 아래다가 XML 파일을 만들어줘. XML도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 HTML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약자고, 이거는 확장자가 XML로 되어 있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입니다. XML이 뭔가? 그거는 이제 구글 위키에다가 XML이라고 쳐서요. 예, 보시면은 XML도 태그 많아요. 예, 이게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HTML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HTML은 정해져 있는 태그를 우리가 익혀서 그대로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방식이고 우리가 그 HTML 다큐멘트 이렇게 보고요. 아, 요 태그는 이렇게 쓰는구나 해서 특정 태그에는 어떤 속성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익혀서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 XML은 우리가 그 태그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예. 태그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DTD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형식을 만들어주는 파일이 있어요, 별도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문법을 또 이제 여러분들 XML도요 성경책 기본 성경책 한 권입니다. XML 교재도 성경책 한 권이에요. 조그만 교재 한 권이 있어요. 예,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지. XML 더 깊이 있게 하시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는 XML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XML 가지고 뭔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이 XML 파일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세팅. 값을 XML 문서에다가 저장해 놓고요. 예, 우리가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요 XML 내용을 참조해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입니다. 예전에 컴피그 파일 많이 옛날 세대들은 컴피그 파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점 컴피그 해가지고요. 컴피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텍스트 파일에 실제 실행되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다 담아가지고요. 거기서 세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시는, 이 서블릿, JSP, 이거 이제 개발하실 때는 XML 파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ML 파일을, 여기 web.xml은 키워드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치도 여기에 웹인포, 웹-인포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위치가 그 이름, 폴더 이름,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위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적 웹 프로그램 만드실 때 딱 정해져 있는 이 위치에 딱 주셔야 돼요. 지금 뭐 어차피 여러분들 수동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XML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기 폴더에다가 새로 만들고 텍스트 문서 형태로 만듭니다. 확장자만 XML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웹.xml 말고 또 XML 문서 하나 봤잖아요. 우리 통캣 설정할 때, 포트 설정할 때 서버.xml 더 건드렸죠, 그죠? 8080 기본 돼 있는 거는 8090이나 8088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포트를 바꿔 가지고 실행했잖아요. 안 그러면 오라클에서 8080 기본 쓰기 때문에 포트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캣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시면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ySQL 같은 경우는 포트를 3306번을 씁니다. 다른 MySQL하고 연동되는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할 때는 뭐 그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8080 포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 바꾸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고 실행을 했었죠, 그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xml 그럼 보면 웹 프로젝트 이제 이름으로 이제 폴더 만들고 그 웹-인포 폴더 만든 다음에 대문자로 만들었죠. 그 아래다가 클래시즈라는 폴더와 lib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web.xml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안에 비어 있겠죠. 이름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고요. 웹.xml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으냐면 XML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XML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되게 복잡하죠. 이거 스펠링 하나 틀려도 실행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뭐 형식 맞춰가지고 요 꺽쇠 거는 물음표 XML 잠시만요. 요 꺽쇠 걸로 물음표 XML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물음표 꺽쇠 걸로 돼 있잖아요. XML 태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여기 이 문서가 XML 문서다라는 이게 표시예요. 요런 거하고 비슷한 거 우리 HTML 할 때 뭐 했어요? 독 타입.
HTML5 작성하실 때는 꺽살로 넣기하는데 독타입 HTML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죠? 예. XML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작성하는 문서가 XML 문서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 줄에. 그래서 꺽살로 물음표 XML로 시작해서요. 다음에 버전, 예, 요 속성이죠. 1.0이다. 인코딩은 UTF-8로 한다. 예. 가능갈로는 물음표 꺽살로 이렇게 이제 닫아줍니다. 예. 요게 이제 규칙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게 뭐 XML 태그예요. 보시면 이제 태그는 HTML 우리 보면 그 HTML 태그 배우실 때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HTML은 기본 그 여는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가 있다. 한 쌍으로 쓰인다. 근데 예외적으로 메타 태그나 BR 태그나 이미지 태그처럼 여는 태그로만 사용되는 태그가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XML은 여는 태그가 닫는 태그가 무조건 한 쌍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는 태그가 있으면요, 여는 태그 뒤에다가 닫는 태그에 슬래시를 붙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인 경우에는, 그래서 XML 문서에 보면 여는 태그이자 닫는 태그의 그런 이제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HTML 할 때 HTML5 형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XHTML 쓸 때 그 형식 옛날 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web.xml 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 생성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값들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아, 그 정도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습하실 때 값을 하나씩 바꾸는 것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예, 조금씩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오타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쓴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글자가 대소문자도 맞아야 돼. 대소문자. 대소문자 틀려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작성하다가 오타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웹앱이라는 XML 태그 시작하고요. 슬래시 웹앱 태그 닫는 태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설정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들. 네. 속성들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여기 보면은 XML 네임스페이스 XSI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예, w3.org 사이트죠, 그죠? 밑에 있는 XML 스키마 인스턴스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키마 로케이션 이라는 거, 예, 요거 이제 경도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예, 여기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XML을 만든다 하면 요거를 그냥 넣어 주셔야 돼요. 그냥 텍스트 문서 만들고요,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ML 문서를 작성을 내가 XML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왜? 공부하려니까, 이것도 제대로 공부하려니까 책이 막 자바책처럼 두꺼하거든. 예,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XML도. 예. 여러분들 HTML 배울 때 HTML도 기능 많잖아요, 그죠? XML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동적 웹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XML은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기본 형식만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내용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예, 여기 XML.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XML이구나. 꺽쇠가는 몰표 XML 버전 1.0 인코딩은 UTF-8 이렇게 요런 형식 나오면 XML 문서구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런 이제 XML 자 속성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노트라고 해서요. 예, 여기 보면은 자, 통캐 8 버전까지는 이 코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통계수 몇 버전이에요? 이게 버전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떤 프로그램 버전 쓰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 버전 쓰면 안 되죠. 우리 이클립스도 보면 세팅 값도요. 어떤 낮은 버전에서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높은 버전 갔으면 체크돼 있고, 예, 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통캣 9버전 쓰죠. 예, 통캣 9버전부터는 요 XML을 추가해 줘야 된다. 예, 통캣 버전 9버전 쓸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필수로. 예, 그 얘기입니다. 웹.xml. 예. 자,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생소한 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항상 그랬듯이 새로운 기술 처음에 접할 때는 항상 생소해요. 설명 들으면 잘 안 들리고, 그죠? 그렇구나 해서 듣긴 들었는 건데, 그래서 이거 자료로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안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예,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폴더 보면, 아, 이거 많은 폴더, 예, 어떤 폴더다, 어떤 의미다, 예, 이런 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웹샵. 자,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동쪽 웹 프로젝트,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만들어줄 때 프로젝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요 이제 표 안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표로 다 4장, 그 앞쪽에 웹 애플리케이션 기본 구조 다음에, 예, 103페이지에 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책이 다 있어요. 책이 다. 예, 책이 없는 내용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웹샵은 뭐냐? 자, 웹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디렉토리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로 프로젝트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그 프로젝트 생성되면 최고 상위 이제 폴더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디렉토리.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워크스페이스에 폴더 탐색기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폴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프로젝트 이름 준 거, 요게 루트 디렉토리가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여러분들 그 탐색기 사기 이제 가서 만들어진 코드 볼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규칙입니다. 중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특정 폴더 안에다가 똑같은 이름 폴더를 가지는 폴더 두 개를 못 만들죠. 파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이클립스로 만드실 때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뒤에 1, 2, 3, 4 번호 붙여가지고요. 번호라도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앞에서 다뤘던 거죠. 웹인포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다. 그리고 요 웹 인포라는 폴더 디렉토리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외부는 웹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요. 해킹 시도하려고 이 경로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웹 브라우저로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주소를 유추해 가지고요. 예, 쳐서 들어와 봐야 여기서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즈. 클래스의 복수죠. 예.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소유하는 서블릿도 클래스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이제 자바 클래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클래스들이 요 클래시즈 폴더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LIB는 라이브러리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어떤 거 써보셨죠? JDBC 라이브러리 써봤잖아요, 그죠? JDBC 자바하고 오라클하고 연동시키려면 JDBC 라이브러리 OJDBC 자르라는 라이브러리 받아서 사용했었죠, 그죠? 그죠?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 LIB 폴더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여기서 확장자는 자바 아카이브 약자입니다. 확장자가 자르라고. 예, 요 라이브러리를 여기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DB 연동 라이브러리 JDBC 드라이버죠, 그죠? 예, 다음 프레임워크 기능 관련해서 자르 파일을 여기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 자, 요 lib 디렉토리에 이제 자르는 클래스 패스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별도로 클래스 패스 걸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자동으로 클래스 패스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요거는 XML 파일이죠. 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팅 정보가. 그래서 보면 배치 지시자,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라고도 하고요. 자, 일종의 환경 설정 파일이다. XML 형태로 되어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여기에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사실 뭐 이론 얼마 안 했는데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려 그러니까 띵하죠, 그죠? 머리가 갑자기.